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시즌2 25회 여러분들과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시생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기획하고, 여러분 관련된 팁들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노하우를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식도 중간에 전화 드리기도 하겠지만, 관련된 콘텐츠가 메인으로 올 거라는 거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생 온라인 대학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시생 온라인 대학을 운영했고, 관련돼서 함께 참여했던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에게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온라인 대학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 회의라던가 다양한 포럼들도 이제 온라인 TV로 중계되고, 그 영역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온라인 영역으로 이제 그 경계가 사라지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 잘 활용하시면 현장의 센터라던가 기초센터에서 주민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소통하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5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도시생 온라인 대학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강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수료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사이버 대학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온라인 관련 컨텐츠를 수강해야 되는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면 사실 이렇게 쭉 수강하다가 유튜브 채널과 좀 다른 게 또 찾아야 되고 유튜브는 이런데, 이건 한번 내가 그 강의를 수강 신청해 놓으면 내 딱 리스트가 뜨고 어디를 들었고 얼마큼 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함께 했던 주민분들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관리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필요했잖아요.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승인을 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에서 이번에 네이버 컨택트 재단에서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edwith라고 합니다. edwith, WITH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클래스를 에듀위드에서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온라인상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학 교수님이나 초중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련되었는데요. 저처럼 교육하는 플랫폼이니까 에듀위드를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사용 방법도 편하고요. 누구나 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라는 것들을 좀 증빙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읽어주는 오빠가 지금 현재 채널을 그 베타 버전을 올려놨어요. 앞으로 광명시 콘텐츠를 함께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분들 에드위드를 검색해서 그 프로그램 한번 진행해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도시생에 대한 보완점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dwith 네이버 창에다가 edwith edwith를 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막 시작했어요. 3월 한 중순쯤에 이게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별로 없고요. 그래서 무상 제공됩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나 기관에서 만들려면 몇 억 정도가 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함께 이 활용을 해서 도시재생이 이제 온라인 컨텐츠와 함께 병행되어야 됩니다. 물론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사태가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함께, 그리고 무게의 중심들도 굉장히 늘 거다. 이쪽으로 좀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온라인 대학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화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에드위드, 네이버의 에드위드를 검색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 소식은요, SH공사 소식인데요. SH공사에서요, 도시재생 생활기술학교를 온라인 강좌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집수리 전문 과정 교육인데요. 사실 이런 건 실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어서 과연 가능할까? 라는 좀 고민도 들어요. 그리고 이런 도전하는 것들에 대한 되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온라인 콘텐츠는 실제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와
실제 실습이 필요한 콘텐츠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뭐 그림 그리기나 이런 취미 같은 걸 따라하면서 실제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집수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특수한 사례이지 않을까 해서 온라인 플러스 실습을 함께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키트를 주민들에게 보내주는 움직임이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시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기술학교라고 하는데요. 유튜브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유튜브 방송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유튜브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 분들이 함께 그냥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더 좋은 콘텐츠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와 어떻게 차별성을 줄 것이고 어떤 점이 더 좋은 게 사실은 그냥 도시생 사업 하는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어떤 경쟁 그 플랫폼에서 이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관련된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봤고 실제로 구독자도 굉장히 많은 채널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야 되고 굉장히 유익해야 되고 굉장히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많아야 된다. 어쨌든 되게 많이 기대되는 부분은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서울주택 도시공사와 서울특별시 도시생 지원센터 그 다음에 한국건설관리학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룹 3개에서 함께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모집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함께 들어보일 이게 3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교육은 유튜브에서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집수리 과정에 대해서 고민있다면 서울 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좀 활용해서 협의를 구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적용해보는 거. 콘텐츠들 모든 센터에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함께 협업하는 과정들, 그 대신 그런 비용들의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지출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움직임도 좀 필요합니다.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도시재생 온라인 대학을 진행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온라인 컨텐츠 강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필수가 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것들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그게 선행이 돼야지 이 프로그램에 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고 쳐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대전 북극청 소식인데요. 대전 북극청에서 영상 비디오 형식을 적용한 도시생 온라인 대학 상교동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약 2회 정도가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도시생 대학들과는 달리 창의적인 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5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기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인 새롭게 다시의 이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 최초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 최초는 아니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온라인 콘텐츠, 영상 콘텐츠라는 지역들은 꽤 있습니다. 사실 뭐 대표적인 것은 이따가 채널을 제가 소개할 때 좀 설계해 드리는데 온라인 대학을 실제로 전면적으로 시작했던 최초의 시도는 이제 광명시가 했다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도들, 특히나 이게 청년분들이 이런 것들에 중심이 돼서 한다는 것들은 또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그런 걸 지속성 있게 가냐. 그래서 저희가 함께 광명시와도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 지속성을 가지고 이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에 움직임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거의 세팅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립대학교 소식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그게 바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온라인 아카이브 이런 페이지를 운영을 해요. 저는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졸업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히나 도시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뭐 만드는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시회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작품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건축학과 분들은 이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모델링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조경학과도 그렇고 뭐 교통도 그렇고요. 지금 이 아카이빙 자료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냈던 작품들을 이렇게 다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에 대한 움직임 진짜 박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석 교수님께서도 함께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제가 절대 거기 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네.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차후에 학생들에게 뭔가 취업을 할 때도 당신은 어떤 거 했었어요? 라고 하면 그걸 전시 뭐 예전에 했던 걸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딱 바로 접속해서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아카이빙이 좋은 이유는 소식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만 실제 휘발성이 강해요. 그런 오프라인 소식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온라인상에다가 업데이팅 해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을 주절주절 하지 않아도 딱 그냥 한 번에 내가 어떤 것들을 했든지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교에서도 특히나 도시재생 학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또 예술학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졸업 작품전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보는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요새는 이제 3D 기술이라고 해서 모든 작품을 뭐 다 볼 수 있게 진짜 실물처럼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기술과 온라인이 만나서 이제는 오프라인의 영역을 뛰어넘는 온라인과 그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도시재생 아까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요.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센터에서 이제는 채널들, 그러니까 소식지에서 이 채널로 넘어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강조와 어떤 힘을 쓰는데 굉장히 노력하시는 지역들이나 센터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경시, 그다음에 광명시, 그다음에 요번에 아까 방금 전에 소개시켜줬던 대구 북구의 청년 도시재생 대학 상격동 클래스 이런 채널들이 있고요. 문경시에서는 문경시 도시재생 TV 있고 광명시에는 광명시 도시재생 TV 뭐 이렇게 있고 이번에 또 하나 채널은 뭐냐면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 부두에서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6월에 예정되어 있다가 8월로 연기가 되긴 했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현재 막 시작했어요. 도시재생 TV라고 해서 SBS, CNBC랑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관련된 4개의 채널이 지금 현재는 대표적인 그리고 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도시재생 뉴딜 국토부에서 LH에서 공식 채널로 운영하는 뉴딜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뉴스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콘텐츠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5개 정도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경 도시재생 TV, 광명시 도시재생 TV, 그 다음에 SBS, CNBS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TV,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팀에서 공식 채널을 운영하는 뉴딜 뉴스, 마지막으로는 아까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상격동 클래스 요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냐면요. 유튜브 채널에서 도시재생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그 필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의 도시재생 컨텐츠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요 5개 채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좀 색깔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채널을 만들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하나의 교과서 참고의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센터장님께서 무슨 얘기 했냐면 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시각에서 그 주민분들이 필요한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이거의 서바이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포인트 꼭 한번 지켜서 한번 여러분들 함께 도시재생 온라인 소식지, 온라인 채널, 포럼
토크쇼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시생이 읽어주는 오빠는 사실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뭐 영상 촬영 기획부터 저도 주민사업체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사실은 배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의 노하우를 혹시나 공유를 받고 싶은 지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함께 가서 여러분들과 그 스킬을 아니면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씩 아까 에드위드처럼 도시재생 온라인 대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촬영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팁들을 매 한 번씩 여러분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에드위드 네이버창에 에드위드를 검색해 보십시오. 자, 그럼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We'll be right back.